가만있어 봐. 지인이가 지금 몇 학년이지? 지인이가 지금 중3. 중3. 그리고 정우가 중2. 이 아이들 완전히 이제 막 아주 그냥 꽃피는 사춘기네. 꽃피는 사춘기. 완전 나를 마주치면 이렇게 막 쳐다보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쳐다보는 그 분위기가 뭘 봐요? 뭐 이런 분위기가 거의? 진짜로 완전 상처받고. 아니 근데 그 집 애들은 게임 많이 안 해요? 게임 우리 요새 들어서 꽤나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 예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못 쓰게 했었거든. 몇 살까지? 초등학교 6학년? 야, 오래 버텼다. 완전히 우리가 마음 먹고 오은영 박사님한테 주워 들은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애들이 이 얘기 나오면 나 미워할까봐 나 또 엄청 그런 거에 또 막 연연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최대한으로 정말로 스마트폰을 늦게 시작하도록 해보자. 그래가지고 끝까지 막 밀고 막 아빠 우리 반에서 스마트폰 없는 사람 나밖에 없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최대한으로 버텼는데 뭐 어떻게 기능적으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그렇죠. 돼가지고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끝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해주게 됐고. 그래도 오래 버텼다. 오래 버틴 편이죠. 근데 이제 게임도 최대한으로 같은 맥락에서 못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게임방 가서 그렇게 하고 앉아있느니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엄마 아빠 있을 때 하자. 그래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집에다가 세팅을 해줬어요. 근데 아주 너무 신난 거지 막 사양도 좋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스마트폰 집에서 막 게임 막 하는데 이게 나름대로 잘 컨트롤하는 편에 속하는 아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역시 강력하구나 라는 걸 지금 완전히 절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요즘에 내가 모임에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내가 또 정신과 의사잖아. 정신과 전문의. 정확하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그러니까 0세부터 120살까지 커버하는. 진짜 나 엄청 한다. 근데 아니 요즘에 이제 막 WHO에서 게이밍 디스오더 그래가지고 게임과 관련된 이제 질병 개념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가면 다 물어봐. 심지어는 얼마 전에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진지하게 나한테 몇 가지 이슈를 딱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사실 뭐 게임을 많이 하는 애는 아닌데 거의 안 하지만 자기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뭐 소통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SNS도 하고 이러면 이제 그게 핫 이슈라는 거지. 자기가 개념을 갖고 싶다고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데 가면은 죄 물어봐 나한테. 요즘에 SNS에서도 완전히 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이쪽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제 지인들도 이제 막 게임 직접 만드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죠. 우리 그분하고 한번 초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진짜로? 그런 게 있으면 완전 좋아할걸요? 아니 근데 나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새로운 개념이 새로 올 때는 사설이 긴데 우리 인간은 원래 생존하기 위해 새로운 거 선뜻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든. 변화라는 건 언제나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는 이제 좀 진통도 있고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선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다 입장이 다 다른 거고 그런 거긴 한데 어떨 때는 핵심이 좀 빠져 있는 걸 갖고 너무 소모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모적인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게임을 하면 다 중독입니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게임이 마약입니까? 마약과 동일합니까?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완전 심각하고도
그 업계에 있는 분들 혹은 뭐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분들 이 사이에서는 정말 어떻게 만날 수 없는 그 간극이 느껴져서 네. 이거 아주 얘기 꺼내기도 상당히 민감하고 사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민감해요. 민감한데 내가 의사니까. 근데 의사들은 천직이라는 게요. 언제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해 나가는 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과 의학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의 개념은 누구의 말빨이라든가 주장에 의해서 채택되고 안 되고는 아니긴 해요. 근데 이거를 너무 핫 이슈니까 네. 의학적 설명을 해줄 겨를도 없는 거야. 틈새도 맞아. 없어. 그 얘기를 꺼내지도 못해. 막 난리가 나니까 완전히 양쪽에서 무슨 원리주의자들 싸움 같아. 막 원리주의자들. 원리주의가 뭔지 알죠? 나의 이거에서 벗어나면 너는 악이야. 막 이런 탈레반이야. 그렇지. 막 이런.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그리고 네. 또 막 이러기도 해요. 막 정신과 의사들 니들은 속된 말로 또 모르면서 뭐 니네들이 맘대로 뭐 근거도 없이 마약이다. 막 그럼 나는 또 그 또 없는 정신과 의사잖아. 그러니까 마음도 좀 그 안타깝고 네네. 그러면 이게 좋다 나쁘다 누가 옳다 그르다로 질병의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사실 의학적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병리적 기전이라고 하는 면이 있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차 이럴 거야 지금 이제 다 듣기도 전에.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지만 너무나 핫 이슈고 네. 내가 무슨 교육 전문가나 소통 전문가면 이런 얘기 안 하지. 내가 의사이고 특히 내과 전문의도 아니고 정신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저의 세부 전공 분야가 만약 육아 얘기는 하지만 세부 전공이 이 대뇌 신경회로 연결 중에서 기억력, 주의력, 학습 기전 뭐 이런 거야 내가. 그러니까 집중력 뭐 이런 거. 지 잘난 척 엄청 하네.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네. 사명감이 좀 느껴지는 거죠. 이게 잘 알릴 건 알리고 네. 또 잘 모르면 그거에 따른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잘 알면 좀 편안해지거든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마다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너무 상징적으로 또 자극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게임 이퀄 마약이다. 마약. 그러면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이 내가 마약 중독자냐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나 마약 중독자 아니에요. 뭐 이런 나 선량한 시민이에요. 네. 거의 그런 거죠. 마약. 그다음에 질병. 그렇죠. 네? 질병. 중독. 중독. 그렇죠. 네, 중독. 그리고서는 뭐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이것을 게임을 마약으로 정의하고 있고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고 중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근데 나는 마약 중독자도 아니고 질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누군가가 의사라고 국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정의를 해버리고 안 좋게 낙인을 찍어버리니 화가 난다, 억울하다, 분노스럽다. 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네. 이해가 돼요. 네. 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게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잖아요, 다들. 나도 게임하다 보면은 애들이 막 옆에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는 게임은 사실 상당히 그 단세포적인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뭐 맞추면 터지고 막 이런 정도인데
그 게임에도 빠져가지고 사실 반나절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게임의 해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면서도 또 이것이 질병이다, 중독이다, 약물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건 또 인정 못하겠고. 하긴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부딪히는 부분들, 혹은 상식적인 혹은 합리적인 대화도 불가능한. 맞아요. 예,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어요. 네. 누가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국가가 나서도 얘기도 안 되고. 그냥 옳다 그르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현재까지 의학적,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에 대한 거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너무 확대 해석을 하거나 과도한 거는 늘 불편한 거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우리가 좀 객관적이고 제대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것과 관련돼서 할 이야기들이 무척이나 많을 것 같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박사님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면서도 그리고 그 팩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간자 입장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좀 그 팩트들을 가지고 좀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오늘은 그 WHO에서 나온 이야기, 그 한 줄만 갖고선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세균에 감염이 되잖아요. 세균 아니면 암, 우리 암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yes, no의 문제예요. 암세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세균이 있느냐 없느냐. 예. 대충 있네요. 이건 아니거든. 그렇죠.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죠. 세균이 있든지 없든지 암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데 정신과에서 다루는 질병들은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망상 이런 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환청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 얘기는 환청이라는 거는 망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아니지. 환청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yes, no의 개념이야. yes, no의 개념. 네, 망상도 yes, no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질병을 판단하는 데 너무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술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 술 잘 먹잖아요. 좋아하시죠? 그죠? 네. 자주는 안 마시지만. 그렇지. 한번 마시면 잘 마시잖아요. 잘 마시지. 근데 그럼 내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술 마시는 이퀄 술 문제, 주정 중독, 알코올 중독 내지는 알코올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으면 매번 필름이 끊겨. 그걸 자기가 알아. 그리고 어떤 날은 와이셔츠가 다 찢겨가지고 일부 화상도 되어 있고 돈을 다 잃어버렸어. 기억도 안 나. 근데 매번 그래. 술 마실 때마다. 네, 중간에 누가 데리고 질질 끄고 집에다 데려다 주지 않으면 언제나 사건이 일어나. 그게 100번이 아니어도 두세 번이어도 그게 확인이 되면 그걸 뻔히 알면서도 술을 계속 마시면 일상생활과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코가 빨개지고 손을 달달달달 떨지 않아도 술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치료를 요해요. 근데 매일 술을 마셔. 근데 간은 좀 나빠지겠지만 매일 술을 마시는데 집에 와서 잘 찾아 들어와서 주무시고 아침에 회사도 잘 가. 그러면 이 사람을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 술을 마시는 행위를 어떤 사람은 즐겁고 그
뭐 와인을 좋아하든 뭐 막걸리를 좋아하든 사케를 좋아하든 마시는 사람끼리 즐겁게 마시고 맛있다고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시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그것이 행복을 주는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의 기능 발휘와 사회적 기능 역할 수행에 문제가 될 때는 네. 이걸 치료를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맞죠. 정말로. 왜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술을 마시는데 마시면서 기분 좋고 서로 대화하고 풀고 그래서 막 기분 좋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싸우거나 아니면은 화를 내고 네, 아무데나 누워서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다 뭐 부시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네네. 네. 그거를 사실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일상생활의 기능 발휘에 영향이 없이 술을 잘 일상의 즐거움으로 느끼는 사람과 어찌 같이 다루리. 그러면 이 술을 치료해줘야 되는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이걸 질병으로 다룬다고 해서 그러면 많은 주류 업체가 술을 안 만들어냅니까? 그걸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준다고 해서 주류 산업이 망가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고 건강에 해쳐지고 그 술 때문에 주폭들 막 남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를 아니 당신 성인이고 당신이 알아서 술을 마셨으니까 뭐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는 선을 넘어간 사람. 결국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면 이게 너무 많은 영향. 그렇다고 1년에 한 번 뭐 술을 먹어서 좀 많이 취했다. 누가 그걸 뭐라고 하냐고. 네네. 그런 거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사람은 치료를 해주자. 치료를 해주려면 전 세계의 많은 의사들, 모든 의사들이 동일한 개념을 갖고 네. 접근을 해야지. 네네. 누구는 나도 술을 좋아하니까 됐어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술을 많이 마시니까 네. 됐어 이것도 아니고 네.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기준이 누가 이렇게 합시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 밑면에는 그거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증상과 문제가 검증이 되고 단지 그것이 어떤 행동의 문제라고만이 아니라 의학은 늘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병리 기전이 많이 밝혀져 있다고요. 네네. 근데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중독, 마약과 다름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알코올 중독의 개념을 만들어 놓든가 중독이 아니어도 알코올 디펜던시 그거의 의존, 술 의존성 문제 이 문제를 진단의 개념으로 분류를 해서 치료를 해준다고 해서 네. 우리나라의 주류 산업이 망가지지 않잖아요. 네. 수많은 뭐 새로운 맥주든 소주가 계속 나오고 많은 사람들은 즐겁게 모여서 마시고 또 기억에 남기고 사진도 찍고 추억으로 남긴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일단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제가 뭐 게임 업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네.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또 이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어느 정도는 또 그런 게 그 어떤 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만들거나 하는 이 업계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누군가가 여기에 중독이다, 마약이다, 질병이다 이런 단어들을 레이블링하기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의식들이 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나는 정말로 나름대로 이 게임을 통해서 이것이 뭐 누구한테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커다란 문화 콘텐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마약을 만들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상처가 되는 거죠, 또 그분들한테.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죠. 이게 개념의 정립들을 조금 객관적이고 과학적 견지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다 환자라고 보고 치료를 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지금 어느 주점에서는 화하호호 하면서 뭐 한 잔 기울인 사람도 많을 거라면 이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듯이 너무 그렇게 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한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편 입장도 저는 그런 것들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게임 이퀄 너무 마약이라는, 아니 게임이 누가 마약이래요. 그렇게 말한 사람 없는데 있나? 있어. 게임 이퀄 마약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게임은 절대로 나쁜 게 없다. 그렇게까지 나쁘게 되는 사람은 본 적도 없다.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네, 근데 또 그거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이분법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severity, 정도의 문제로 봐서 이것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그러니까 같고.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애들이 좋아하는 도티 그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굉장히 임요한 씨 이런 분들은 막 굉장히 게임을 오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직업, 그분들은 연습을 하는 것이 이분의 사회적 기능 발휘예요. 일상생활의 영위고. 그죠? 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회적 기능 발휘에 무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무지. 네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늘 좀 울적해 마음이. 나 좀 울적한데요? 그럼 울쭉!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이게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돼서 그걸 뭐 최소 2주간. 근데 이 2주라는 것도 왜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잡혀지는 기간을 다 고려해서 나오는 기준들이거든요. 2주간 계속 우울해서 일상생활의 기능 발휘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울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회사를 계속 못 나가. 아니면 학교를 그냥 계속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 없는데 빠져. 알아서 안 나가. 내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니까 애도 씻기지도 않고 밥도 안 먹여.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되는 기능 발휘와 사회적 역할 수행과 일상생활의 유지에 문제를 주면 빨리 치료를 해주라는 의미인 거지. 어떤 사람이 하루 어쩌다 조금 아침에 뭐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좀 울적했어. 그런다고 울증!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게임을 옹호하지도 않지만 게임을 이퀄 마약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시작한 행위 자체가 마약 복용자가 같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나 또 그래서 뭐가 어때? 우린 즐거운데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술을 먹고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술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개인한테만 아껴놓을 수 없는, 왜냐하면 국가든 모든 의료체계는 그래도 국민이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게끔을 도와줘야 되는 거냐. 그 사람이 나름 건강하게 조금은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군들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것을 그냥 어떤 다른 이유로 뭐 산업의 발달이라든가 인컴이라든가 그쪽이 뭐 무슨 경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든가 이런 이유만으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군을 이 무리를 또 이렇게 안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또 뭐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술에다 비교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좀 되죠. 이해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살까지는 만 21살까지는 아이디 갖고 들어가서 21살 안 되면 절대 술 살 수 없고 21살 미만은 가로가 아니라 세로 아이디잖아. 미국은 딱 꺼내면 세로 텐하게 텐하게 티가 나게 그것도 대신 사주는 형들이 있다고 미국도 근데 아니 그러니까 또 이 말하면 나 또 소심해. 저운영 박사 게임 그거 질병으로 옹호하면서 자기 정신과에 사라고 또 미국 사대주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지금 보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실 생각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고 그 게임 업체 게임 개발하시는 친구분 꼭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의 글들을 보면서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네, 맞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또 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식으로만 자꾸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대한민국이 21세기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그런 갈등과 반목들이 자꾸 이어지는 거랑 비슷한 모습이 여기서도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서 네. 안타깝거든요. 근데 네. 게임을 시작하는 행위 자체가 그거 이퀄 질병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팀이 어디 가서 맥주 한잔 한다. 그럼 술중독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걸 다 잊어버리시고 이게 yes, no 이분법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로 기준잣대를 삼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것이 그 개인의 나이와 이 위치를 고려해서 네. 이 사람이 일상을 비교적 유지를 하고 사회적 기능과 역할 수행을 하는 데에 이상이 없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질병을 기준하는 중요한 기준 잣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WHO 그리고선 또 질병 이런 큰 단어들에 대한 정의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봤고 사실은 이 게임과 관련된 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병이 아닐까요? 라는 것부터 정상인가요? 몇 시간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좋을까요? 게임 못하게 했다가서는 맨날 싸우고 있어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서 선생님이 좀 답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리고 약간 큰 담론에 대해서도 네.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게임 관련돼서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육아하는 아버지들이 게임 때문에 생기는 또 이 문제들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고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맞아요. 대단한 아버지들 기억나요? 많이 보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분명히 오은영 박사님이 조금은 편하게 네. 혹은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네. 좀 나서서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긴 해요. 예.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그냥 저는 그냥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네. 네. 뭐 아주 심한 경우에 이들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먼저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도티 씨나 임요한 씨는 열심히 하는 것이 그분의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공을 차는 거하고 네,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게임의 시간 같은 것들을 또 몇 시간이야 정의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좀 무의미해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너무 그 약간 브로드하게 느껴지시긴 하겠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발휘한다는 면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주 그게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식적인 기준인 상식적인 것 같아요. 선에서 리즈너블한 기준인 것 같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안 주면 네. 질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영향을 주면 상당히 그거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니까요. 기준이 다 달라서 문제인데 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일단은 이야기를 네.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인 네. 것 같고요. 네. 지금 얘기한 그 게임 만드는 후배 보고 있나 정말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꼭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게임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누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댓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한 번에 끝내지 않을 거고요. 너무 중요한 이슈이고 지금 너무 막 양편으로
양쪽으로 나눠가지고요. 지금 막 네네. 너무 막 치열하게 서로 너무 상처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게임과 관련돼서 만들거나 또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솔직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소리가 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명확한 개념이 있는 건데 그걸 좀 알려드리면 조금 편안하게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네. 그냥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가 이런 네네. 거를 얘기를 좀 나누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잊지 마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연세대학교 연세우유 연세 로아스에서. 네, 연세 로아스에서 여러분께 선물도 드립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예, 네. 준비하는 선물도 또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온영의 더 라이프 네.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예,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